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사 여러분, 두목넥 강영입니다. 2020년도 우리 실기시험이 3회, 4회, 5회 3번이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실기 열심히 하시면 2020년도에 반드시 정보처리 기사 되실 수 있으시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봅시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2회 정보처리 기사 실기 7월 25일 날 보았던 실기 기출문제 복원 해설 강의 시간인데요. 자, 해설 강의라기보다는 자, 이 시간 실기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실기 기출문제를 먼저 수강을 하십시오. 자, 기출문제 1회, 2회를 먼저 보시고 나면 우리 실기 필답형 문제가 이런 유형이구나,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되고 있구나가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자, 특히나 NCS 필기로 합격한 여러분, 그쵸? 자, 필기의 학습 모듈 학습하셨던 부분보다 실기가 범위 똑같고 훨씬 작죠? 자,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그죠? 그리고 꼼꼼하게 평가하는 게 실기 시험이다 보니 여러분이 이거 배웠던 건데 실기에선 이렇게 문제 유형이 나오는구나가 정말 보이실 겁니다. 게다가 자, 모범 답안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구성한 보건기출문제 복원율 저는 상당히 높다고 자신합니다. 왜냐면 자, 두목넥 2020년도 2회 시험 보셨던 선배 수험생님들이 복원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자, 모범 답안뿐만 아니라 문제의 지문의 분량, 키워드, 그리고 뭐 박스형 문제 또는 여러 가지 문제 유형과 관련해서 도움을 정말 많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계신 복원 시험지 복원율 매우 높습니다. 그럼 시험 수준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거죠. 자, 더불어 조금 부탁드릴 건, 여러분도 3회에 4회에 5회에 시험 잘 보시고, 여러분의 후배를 위해서 복원에 참석을 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너무 보람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복원을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해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자, 1회와 2회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가지고 계신 2회, 시험지, 해설 유인물에 보시면 마지막 장에 제가 출제 기준에 따른 시험 분석해서 이렇게 1회의 대조표와 시험과 관련된 분석과 학습 팁을 담아놨어요. 잘 보시면 저희 출제 기준이 정보처리 실무라고 하는 실기시험 과목에서 주요 항목 12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시험에서는 약 3문제 정도가 정보처리 일반적인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회, 2회 여러분이 쭉 분석하면 어느 회차는 안 나오고, 어느 회차는 꼭 나와야 되는 부분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제가 꼭 얘기를 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필기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자, 어렵지 않게 분석 정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제가 1회와 2회를 좀 크게 3가지로 여러분한테 강조드리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1회 합격률 실기 5%여서 다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자, 2020년도 2회 합격률 실기 20%까지 왔습니다. 자, 정말 좋은 합격률이죠. 20%에서 뭐 40% 왔다 갔다 하는 선은 자, 문제 난이도적인 문제가 아니고 보시는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하셨다는 뜻이기도 한 게 이 필답형 시험 유형입니다. 자, 필답형 시험 유형에 합격률이 조금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지금 현재 20문제에 5점 배점으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모듈별로 난이도를 좀 더 조정하고 배점을 변경을 하면 합격률이 훨씬 높아지는 정도의 자, 시험 수준 높지 않지만 연습이 필요한 시험입니다. 자, 아무튼 3가지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듣고 여러분 학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1회와 2회 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시험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런데 3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회, 2회 정말 귀중하죠. 자, 분석을 해봤더니 주요 모듈이 구별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주요 모듈. 자, 시험에 항상 1회와 2회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모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공부를 해서
반드시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득점을 하셔야죠. 나올지 말지 하는 부분이 아니고 꼭 나오고 주요 모듈이다라는 게 4개가 있습니다. 자, 회차마다 약간은 다르지만, 자, 공부를 쭉 순서대로 하시다가, 자, 4번째 서버 프로그램 구현 쪽에 오시면 조금 더 집중하시고, SQL 응용 연습 많이 하시고, 자,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부분 실기 적합하겠죠. 자, 이 부분에서 문제 많이 나오고요.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활용해서, 자, 회차마다 차이는 있지만, 자,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약 3문제,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활용 부분에서 한 4문제 정도 꾸준히 나오고, 한 문제에서 2문제. 자, 서버 프로그램 뭐 많게는 3문제인데, 여러분 한 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온다고 하면, 자, 10문제 정도가 이 4개의 모듈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실기 공부 학습하실 때 그래도 좀 신경을 쓰시라는 거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10문제 정도고, 자, 한 문제 5점이니까 제가 50점이라고 했어요. 약 50점이죠. 자, 그런데 최소로 따져도,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 30점에서 40점, 자, 50점까지 맞으면 너무 좋고요. 이 정도 꼭 맞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모듈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암기한 단어들로 60점 넘고 합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기사만 나오는 부분이죠. 약수령 문제. 자, 약수령. 여러분 논수령이 아닙니다. 서술형인데 간략하게 서술하세요 부분. 단어가 아니고 문장. 또는 계산식, 뭐 이걸 약수령 문제 유형이라 그러는데 절대 포기하시면 합격을 못 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볼펜, 검은 볼펜 드시고 연필 말고 검은 볼펜 드십시오. 시험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작성을 하시면 부분 점수 여지가 높고 문제 난이도 높지 않은 게 약수령 문제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1회에 통틀어 봤을 때 총 5문제 정도가 나온다. 따로따로 10문제, 5문제는 아니고 이 부분에서도 약수령 문제 유형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약수령이라고 하는 건 정말 간단히 한 문장, 2문장으로 정의 내리시오. 그죠? 작성하시죠 부분이랑 이번에는 SQL 문장 작성하는 부분이 2문제 나왔어요. SQL 문작성. 그리고 1회 때는 계산식 해서 자, 공식 적는 문제 또는 명령문 이번 회차 나온 리눅스 명령문 요런 유형의 문제를 약수령 문제라고 하고 뭐 많아야 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험지가 답안지죠. 답안지에 여러분이 직접 볼펜으로 검은 볼펜으로 적으셔야 되니까 열심히 연습하셔서 가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약수령 문제 이거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 팍팍 옵니다. 공부하시다 보면. 자, 그리고 12개 모듈 외에 제가 13가지인데요. 기타적인 일반적인 용어 문제인데요. IT 상식인데요 하는 부분의 문제가 3문제 정도 나옵니다. 1회당 2회 마찬가지로. 자, 몇 점입니까? 15점입니다. 여러분, 100점 중에 15점 미련 버리셔도 된다는 거죠. 괜히 여러분이 공부하지도 않은 부분에 문제를 보시고 시험 어렵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시험장에서. 자, 그 문제가 다른 풀 수 있는 문제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걸 완벽하게 하고 가셔서 60점 합격하시는 시험이 필답형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1회의 얘기를 이렇게 정리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2회 기출문제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회에서는 자, 1회와 대비해서 요구사항 확인 문제가 나왔고요. 그런데 요구사항 확인 문제는 항상 출제 범위에 있는 주요 모듈이기도 합니다. 자, 2회, 3회, 4회에서 뭐 이번에는 화면 설계, UI 쪽 문제가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패키징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해서 1회와 2회에 단답형과 약수령, 계산식 문제가 이 정도 되어 있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쭉쭉 늘어져 있는 부분 뭐예요?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3문제,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활용 4문제
문제 출제가 되고, 자, SQL 문제는 출제가 안 되는 회차가 있어라도 매우 중요하죠. 자, 또는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의 DB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문제이니 여러분 주 시험 범위로 두시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서버 프로그램 구현 쪽 주요 용어들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게 주 모듈 하나, 둘, 셋, 네 개. 자, 그리고 반대로 자, 백입니다. 15점. 세 문제 나왔습니다. 1회에도 3문제, 2회도 3문제. 앞으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런 용어 필기에서나 봤었는데 또는 개편적 기출문제인데 라는 그런 느낌의 용어들 나왔을 때 여러분 포기하셔도 좋습니다. 또는 이거 알고 있었는데 맞으시면 득점하셔서 합격에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이건 여러분이 주어진 시험 기간 내에 여러분이 학습하실 수 있는 여지 확률적으로 낮은 부분이니 여러분 일단 주된 부분 꼭 공부 열심히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핵심 용어 중심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꼭 암기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입니다. 자, 2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답형 15문제, 약수량 5문제 나왔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출제가 되지 않은 모듈이 12모듈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고르게 한 문제씩 그리고 2문제, 3문제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 부분 모듈이 여러분한테 보이실 겁니다. 이 3문제 이번에 용어 문제였는데 여러분 미련 버리셨어도 또는 힌트로 맞으실 수 있는 부분까지도 출제가 됐습니다. 조금 더 문제 가답안 보시면 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자,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이렇게 제가 지금 정리한 1번, 2번 순서대로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아요. 자, 섞여서 출제가 되어 있는데 공부를 할 때는 학습을 하실 때는 어떤 모듈에서 출제가 된 부분이라는 걸꼭 중요하게 학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요 항목 이 영역에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걸 꼭 여러분이 분류하시고 학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 요구사항 확인에서는 답이 에자일이었어요. 영어로 적으셔도 됐고, 근데 에자일과 관련해서는 요구사항 확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필기에서 요구사항 확인 학습하시면서 학습했던 부분입니다. 자, 데이터 입출력 구현 난이도 보시면 알겠지만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설계라고 적는 데이터 베이스 설계 부분 문제. 나 아직 실기 공부 안 했는데 맞을 수 있었겠다. 자신감 여러분 생기시면 되고요. 자, 통합 구현은 스펠링 좀 정확하게 외워가야 되겠구나 해서 SOAP, 수업에 대해서 적는 용어 문제. 자, 서버 프로그램 구현 주요 모듈인데 이번에는 한 문제 나왔어요. 형상 관리. 자, 인터페이스 구현에선 AJAX. 자, 지난번 제이슨 이후에 뭐가 나올까 했을 때 AJAX. 자, 스펠링 잊으시면 안 되고, 화면 설계에서는 자, 항목 유효성에 대해서 나왔고요. 자,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에서는 나올 줄 알았다. 정적 분석. 그렇죠? 정적 분석 도구가 나왔습니다. 자, SQL 응용 부분에서는 아이고 스펠링 틀리면 안 돼요. 세미콜론 치셔야 돼요. 라고 하는 셀렉트문에 where절에 인연산자 쓰는 부분 나왔고요. 크리에이트 인덱스문이 나와서 좀 당황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리고 9번 문제, SQL 인젝션 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 문제가 나왔는데, 이 인젝션 문제 약수령 문제로 나와서 여러분이, 좀 조마조마하셨는데, 그쵸? 출제위원들이 채점위원들은 아니지만, 채점위원 기준에 맞춰서 채점을 했을 때, 좀 넓은 범주에서 채점을 하다 보니, 약수령 문제 부분 점수보다도 후하게 여러분 득점하실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반대로 생각하면 3회 시험 보시는 부분들은 인젝션 이번 시험이 안 나오겠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개편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험이 내년 되면 다르겠지만 올해 시험까지는 1회, 2회에서 좀 반복되는 문제가 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자, 이번에 좀 특징되는 게 파이썬 코드가 처음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파이썬의 set type, set date 자료형에 대해서 출력 결과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자바 문제가 2문제 나오면서 C 코드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럼 C 공부하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C 언어의 문법 베이스상에서 객체지향 자바를 공부하시고
자료 분석이나 좀 더 유연하게 출제에 유력한 확장 자료 타입, 데이터 구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학습하시면 됩니다. 자, 의용 소프트웨어 기술 활용은 지금 꾸준히 4문제 나온다고 제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롤백 들어보셨죠? 약수령 문제로 나왔고요. IPS이라고 하는 용어 적는, 그리고 안드로이드 적는 문제 나왔어요. 난이도 어렵지 않구나. 자, CH 모드에서 체인지 모드와 관련된 리눅스의 파일 접근 권한과 관련해서 팔진수 변환하는 명령문 작성하는 약수령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약수령 문제가, 그쵸? 자, 이 약수령 문제 2개는 부분 점수가 있는데, 실제 이 약수령 문제 이렇게 명령문 적는 건 얘만 답이 되기 때문에 부분 점수가 없어요. 그쵸? 여기는 부분 점수 있고요. 그쵸? 자, 소프트웨어 패키징은 출제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도 하고 여러분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시험장에서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될 문제 이번에도 3문제 나왔다라는 겁니다. RTO가 나왔는데 자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RTO 언급 많이 합니다. 목표 복구 시간이라고 하고 기출 과거에 됐었어요. 자 그래서 RTO 적는 문제가 나오고 옵저버 디자인 패턴 부분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필기에서 좀 강조를 했고 필기에서 기출문제 반드시 100문제 중에 한 문제 이상 나오고 있죠. 네, 디자인 패턴 부분인데 그래도 실기니까 필기 범위에 있는 걸 제가 기타로 좀 뽑아봤어요. 근데 봐주신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지 뚫어져라 집중하시면 맞고 나오신 분들 링크드 오픈 데이터 해서 LOD인데 그죠? 풀 스펠링 영문으로 적는 문제가 단답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문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자, 1번 문제를 저랑 같이 보는 이유나 시험지를 직접 인쇄해서 공부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 답과 관련해서 정의를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 시험지의 지문이 이 정도 분량 나왔다는 겁니다. 그죠? 예, 시험 보신 수험생분들이 지문이 이 정도 3개, 4개 분량 나왔습니다. 박스형 문제였습니다. 자, 괄호에 빈칸 채우기 문제였습니다. 키워드는 뭐가 나왔습니다. 라는 걸 통해서 복원한 거예요. 자, 다음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방법론을 의미하는 용어를 쓰시오. 검은색 펜 드시고 적으시는 겁니다. 자, 이게 답지고요. 여러분 시험지에는 원래 밑줄 그으시면 안 돼요. 밑줄. 여기에다가 가로에 답을 적고 여기에 안 적으면 빵점입니다. 배점은 5점이고 요구사항 확인에서 출제된 부분이고 이 긴 지문에서 여러분이 연관시켜 암기했었던 걸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은는으로 시작하죠. 짧은 그죠? 단위로 작업 계획을 세우고 시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사이클을 반복한다. 자, 저 지금 동그라미 쳤는데 시험지에 웬만하면 낙서하지 마세요. 자, 고객의 요구 변화에 유연하고도 빠르게 대응하는 개발 방법론이다. 자, 여기에서 제가 키워드를 시제품을 안 했어요. 네. 자, 이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전통적 개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는 폭포수라고 안 나오고 이번 시험지에 워터폴이라는 키워드로 나왔습니다. 워터폴 방식과 반대된다. 키워드는 이거였어요. 워터폴 방식과 반대되는 최근에 유행하는 또는 소프트웨어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조직이나 사업, 기업, 경영 쪽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개발 방법론. 자, 시험지에 다른 사업이나 조직, 경영 전반 이런 키워드들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문제를 푼다라고 하거나 여러분이 시험지에서 확신할 수 있는 건 워터폴에 반대된다 이거예요.
이 시제품 때문에 좀 고민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시제품이라는 표현을 우리 이번 시험 문제의 지문에 있었어요. 그래서 워터폴 전통적인 건데 그 워터폴 말고 다른 시제품에서 프로토타입이라고 잘못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지문 웬만하면 시험 시간 충분하니까 다 읽으시는 거죠. 자, 개발 주기 짧고요. 계획 진행이 있어서 최초의 일정 얽매이지 않아요. 그 대신 누구? 고객 중심. 그죠? 예. 고객 중심. 그리고 또 뭐예요? 코드 중심. 소프트웨어 코딩하는 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꾸준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반복한다. 그렇죠? 자, 시제품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잡고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정확하게는 고객 중심이고 코드 중심으로 개발하는 개발 방법론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제품은 좀 세모할게요. 그러니까 중간 산출물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프로토타입이란 표현으로 영감 맺지는 마세요. 자, 그래서 지문에 저 문단 단위가 두세 문단에서 시험지 분량 한 페이지가 한 문제고요. 시험지에 보시면 연습란이라는 게 시험지 매장의 하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물음표, 그죠? 뭐 시제품? 아, 이건 아니지, 그쵸? 워터폴의 반대, 폭포수 반대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용어를 적으세요 라고 했더니 아, 나는 답을 에자일이라고 적어야지? 고민 여기다 하시는 거예요. 연습란에. 에자일 영어로 적을까? 에자일인가?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답안 영역 여기에는 깔끔하게 정확하게 에자일. 자, 파란색으로 제가 적었는데 원래 까만색으로 적으시는 겁니다. 그죠? 네, 까만색으로 적으시고 답은 에자일이라고 적으시면 됐고요. 에자일 방법론이라고 적어도 맞고, 에자일 개발 방법론이라고 해도 맞고, 영어로 하셔도 맞고, 자, 또는이라고 적는 건 이렇게 적으시라는 게 아니고 모범 답안의 범주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단순하게 에자일이나 에자일 스펠링 틀리시면 절대 안 된다. 에자를 이렇게 적으셔도 답 인정입니다. 자, 해서 에자일과 관련해서는 깔끔하게는 프로세스와 도구 중심이 아닌 뭐예요? 아, 계획 중심이 아닌 개발 과정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반복적인 개발을 통해 잦은 출시, 이 잦은 출시를 목표로 한다가 시제품이 중간중간에 반복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이번 시험의 지문에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3회 시험을 보시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뒷시험, 5회 시험이나 내년 1회 시험을 보신다면 에자일을 반대로 정의하세요도 공부는 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답 피하기의 프로토타입 똑같아요. 자, 얘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시제품을 만들어 최종 결과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정의가 나와야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시험지 본문이랑은 정의적으로 다른 개발 방법론이죠. 그렇죠? 자, 규모도 좀 차이가 있어요. 예자일은 좀 소규모. 소규모에 적합한 거고 전통적으로 워터폴 아직까지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꼼꼼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아, 정보처리 실기시험 감 안 잡히는데 자, 좀 꼼꼼히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시간이 좀 길더라도 차분히 보시면 아,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오리엔테이션 시험의 방향성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문제 나오면 어떤가요? 자신 있네. 풀 수 있네. 5점 맞으라고 준 문제죠. 자,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설계에 관련된 순서고 가로 안에 부합된 용어로 보기에서 꼭 고르래요. 순서대로 적으래요.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데이터 입출력 구현해서 설계 너무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필답형 시험에서 이 정도로 나왔어? 라는 건 자신감 갖고 시험장 가시라는 거죠. 빈칸 하나, 둘, 셋이고요. 다음 보기에서 고르래요. 시험지에 밑줄하지 마세요. 자, 연습란에다가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 요구사항, 현실 세계를 분석해서 요구사항을 반영을 한 다음에 자, 설계 뭐예요? 아, 개념, 그죠? 네, 논리, 물리.
자, 시험지에 이렇게도 적지 마세요. 또는 여기에 개념적 설계 이렇게 적으시고 이 밑에 안 적으시면 빵점입니다. 자, 다시 어떻게요? 깔끔하게 두시고 답란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개념적 설계. 자, 그래도 좀 꼼꼼히 적읍시다. 개념적 설계라고 시험지에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개념 설계라고 적으면 원래는 필답형에서 빵점입니다. 보기 그대로 용어 적으셔야 돼요. 또는 개념적 모델링 이렇게 적으셔도 원래는 빵점이에요. 이번엔 맞게 해줬지만 원래는 보기의 사항 그대로 스펠링 그대로 적으시는 게 맞습니다.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쉼표 하셨어도 되고요. 여기까지만 적으셔도 틀린 거예요. 원래는 자, 설계 다 적으셔야 돼요. 만약에 선생님 제가 적다가 틀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두 줄 그으시면 돼요. 사인하지 마세요. 그죠? 네, 화이트 쓰시면 안 됩니다. 밑줄 두 개. 이렇게 색칠하셔도 안 돼요. 두 줄. 그죠? 자, 그런 연습을 하고 가시라는 거죠. 자신 없다 그러면 시험지 연습란에 적고 반드시 이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시험장 자신감입니다.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플러스 10점 정도 더 득점하실 수 있으세요. 그죠? 자, 기출문제 세 번째는 통합구현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HTTP, HTTPS, SMTP 등을 사용하여 자, XML 기반이라고 나와 있네요. XML 기반의 메시지를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교환하는 형태의 프로토콜이다. 힌트가 프로토콜이에요. P자 들어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프로토콜을 쓰시오. 자, 세 가지 주요 요소 외워가셨을 것 같아요. 엔벨로프, 그쵸? 헤더, 바디, 주요 3요소 있다. 이렇게까지 외워가셨을 거예요. 공부하시면. 자, 간접 연계 방식의 웹 서비스의 기본적인 메시지 전송 수단을 의미하는 프로토콜은 무엇인가? 자, 웹상에서 XML 기반으로 해서 돌아가는 이 프로토콜 방식 뭐라고요? SOAP, 그죠? SOAP라고 적으시면 5점입니다. 그죠? 아유, 이걸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이라고 풀스펠링 적으셔도 자, 용어 적으라 그러면 그냥 용어를 적던 풀스펠링을 적던 또는 한글로 소비라고 적던 다 맞습니다. 그냥 용어를 적으시라 그러면. 그죠? 영문으로 적으세요 그러면 SOAP 프로토콜 하면 빵점이지만 용어를 적으세요 했을 때 이렇게 SOAP이라고 적으셔도 맞아요. 만약에 SOAP 스펠링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SOAP이라고 또는 SOAP이라고 적고 나오셔도 좋아요. 자, 단어로 한번 볼까요?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아, 간단하게 그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객체 접근을. 그죠? XML 기반으로 해서 해당하는 프로토콜. SOAP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 강의에서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굳이 그 개념 설명을 하려는 게 이 기출 분석 시간은 아니니까요. 저렇게 답 적으시면 됩니다. SOAP. 소문자 적으셔도 좋아요. 자, 그런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아, 내가 답을 잘 적기 위해서 이렇게 적고 가로 열고 스펠링 적어야지. 이거 하지 마세요. 그쵸? 네. 왜냐? 채점은 앞부분만 하고요. 뒷부분 가로 열고 플랫 스펠링 적으라는 말 없고요. 그렇게 채점 안 합니다. 앞부분 합니다. 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냐면 혹시라도 여기서 스펠링이 틀려요. 그러면 아예 앞에도 빵점이에요. 풀스펠링을 이렇게 가로로 넣으시다가 틀리죠? 그러면 앞부분 맞았어도 빵점이에요. 이런 사항을 조금 알고 계시는 게 필답형 답안 작성 방법입니다. 자, 4모듈 서버 프로그램 구현. 이번에는 한 문제였는데 1회에는
많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항상 여러분 주요 시험 범위 주용역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가로가 여러 개가 보이죠? 가장 적합한 용어 쓰세요. 영문이어도 되고, 그쵸? 네, 한글이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변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에 무슨 작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키워드 뭐예요? 변경. 가로는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을 위한 이게 키워드예요. 주요한 요소이며 주임무는 변경의 통제이다. 뭐뭐라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 변경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다. 자, 필답형. 문제의 약수용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럴 때는 이렇게 정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의 변경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뭐예요? 형상관리. 그죠? 네. 소프트웨어 리사이클 기간 동안 개발 제품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식별, 편성 및 수정을 통제하는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실수의 최소화, 생산성의 최대화가 궁극적인 목표이고요. 자, 이번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왔어요. 마지막 본문에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해도 시험장에서 눈에 들어오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CVS 서브 버전, 그죠? 네. 그리고 이번 시험에 얘가 등장을 했어요. 클리어 케이스 등이 예이다. 근데 여러분 CSV 하면 머릿속에 뭐예요? 형상관리. 검은색으로 적는 겁니다. 뭐 형상관리 도구까지도 맞는 걸로 채점은 했지만 정확하게 문단에서는 형상관리가 맞습니다. 정보처리 필답형이 채점이 좀 유연해요. 그죠? 예, 형상관리. 형상이라고 적으면 틀려요. 왜냐하면 형상은 대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형상 작업행위를 얘기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는 SCM이라고 영어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번 본문에서는 여기에 깃이 안 나왔어요. 보통 여러분이 학습하실 때 깃이라고 세 가지 비교를 하셨을 텐데 이번 시험 본문에는 클리어 케이스를 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죠? 네. 여러분이 버전 관리라고 적을까봐. 버전 관리를 적을까봐 일부러 여기 깃이라고 안 낸 거예요. 형상 관리 또는 SCV, 소프트웨어, 그쵸? 관리.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죠. 해서 저렇게 적거나 풀스펠링, 요거니까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깃이 나왔으면 버전 관리가 조금 더 버전 관리라고 오해의 요지가 있고요. 자, 더 정확하게는 형상 관리의 내용 자체에 포함하는 작업 활동이 버전 관리일 수 있어요. 자, IT 일반적으로는 버전 관리가 형상 관리다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는 있는데 출제의 의도는 형상 관리였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키워드를 조금 생각하시면 깃이 아닌 이유가 뭘까? 형상관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오답 피하기. 자, 형상관리 주요 기술 중 하나가 버전 제어 기술, 버전 관리. 이거 깃 자체가 버전 관리이기도 하지만 버전 관리 말고도 다른 형상 관리에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도구에 너무 중점적으로 답을 적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론이었어요. 자, 5번 인터페이스 구현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게 힌트예요. 비동기식 자바스크립트 XML 끝. 비동기식 자바스크립트 XML에 약어 적으시면 됐네. 의미하는 용어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CS 구조가 기반이 되고요. 인터넷상에 XML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통신하는 대화식 웹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클라이언트 요청. 클라이언트는 원래 서버한테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서비스 제공하는 거죠. 근데 여기가 비동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황이죠. 해서 자, 비동기적으로 운영되고 자, 요청된 걸 반영해서 제공하는데 자, 이게 키워드예요. 자, 새로 고침할 필요 없이. 이게 이번 시험 지문에 나왔던 키워드예요. 예를 들었어요. 웹페이지에서 요청하면 페이지가 변경되는데 페이지 전체가 아니고 내가 보고 있는 HTML 문서에 이 부분 일부만 자꾸 바뀌더라. 나머지는 그대로더라. F5 새로 고침할 필요 없이 새로운 HTML 페이지 이동 없이 현재의 페이지에서 필요한 부분만 서버한테 전달받아서 로딩하도록 하는 웹 개발 기법을 의미한다. 자,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답 알고 계세요. 더 중요한 건 영문 약자로 쓰시오예요. 그죠? 네, 답은 AJAX예요. 근데 한글로 AJAX 또는 스펠링 비동기 자바스크립트 XML 해서 풀스펠링 적으시면 빵점이에요. 그죠? 예, 영문 약어로 적으세요. 시험장에서 집중하셔야 될 부분 이 부분입니다. 영문 약어로 적으세요 해서 AJAX 적으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비동기적으로 XML 이용해서 서버 통신하는 데 사용되는 제작 기술 얘기하는 AJAX 당연히 나올 때가 됐죠. 그죠? 난이도 높은 용어는 아니었어요. 자, 6번 보시면 아유 4가지 3가지 달달 외우셨습니다. 필기 때부터. 지난 시험에서는 UI 쪽 출제가 안 됐는데요. 화면 설계 부분에서 그죠? UI를 통해서 사용자와 컴퓨터 상호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도와주는 연계 작업을 의미하는 거에 설계의 원칙 4가지가 있다. 필기전, 실기전 여러분 정말 꼼꼼히 정확한 용어로 학습하고 가신 부분이죠. 직관성, 단어는 어려웠지만 딱 보면 누구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게 직관성 있는 설계해야 된다. 이고 학습, 누구나 쉽게 배우고 자, 학습하고 배우고 익힐 수 있어야 된다. 유연성, 누가 사용자가 요구사항을 최대한 요청하는 거 다 받아들이고 그죠? 반영하고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게 유연하게 설계하는 거의 기본 자세다. 설계 원칙 그럼 우리 시험 문제에 사용자의 목적을 이렇게 요구하는 목적은 뭘까라고 해서 정확하게 달성해야 된다. 파악하고 달성까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꼭 그 기능 해서 자 뭐요? 유효성. 맞아? 유효성. 영어로 적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용어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이 설계 원칙 보시면 한글로 되어 있으니 그냥 한글 용어로 적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테스트 부분도 제가 주 용어, 그러니까 주 시험 범위, 주 모듈이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테스트 부분은 우리 2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꼭 출제가 돼요. 안 나오는 회차가 이상한 거고요. 테스트 부분은 관심이 되게 많은 부분입니다. 우리 이 정보처리 실기 시험에서. 자, 자동화 도구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나올 줄 알았어요. 자, 이번에는 표로 안 나왔어요. 지문이 길게 나왔어요. 지문이 길게 나왔다는 게 특징이었어요. 복원해주신 수험생들에 의해서 표 모양으로 나온 문제는 제가 표로 복원했고요. 표 모양이 아닌 건 지문으로 제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자동화 도구는 휴먼 에러를 줄이고 자, 이 휴먼 에러는 기능사 기출 답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아무튼 사람이 발생하는 에러를 줄이고 테스트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테스트 폼질을 향상할 수 있게 하는 도구이다. 자, 자동화 도구예요. 이건 정의. 그런데 그 자동화 도구는 테스트 계획, 테스트 분석 설계, 수행, 통제, 테스트와 관련된 계획에서부터 모든 영역의 테스트 활동 단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제가 공부하시라고 지문을 좀 이렇게 구성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내가 설명하는 테스트 도구는 테스트 수행 단계 자동화 도구래요.
이렇게 단계가 많은데 여기 단계 자동화 도구, 이 단계 자동화 도구, 이 단계 자동화 도구가 있는데 이 수행하는 단계에서 사용되는 도구이더라.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러면 실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잘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분석만 하는 방법이다. 아니, 실행을 안 시켜요. 어떻게? 정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실행하면 동적이에요. 실행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코드를 보는 거예요. 개발한. 소스 코드에 대한 표준 코딩이 맞는지, 런타임 오류나 코딩 스타일 복잡도 남은 결함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요. 테스트 수행하는 사람이 작성한 소스 코드가 키워드였어요. 실행하지 않고와 소스 코드 대상으로 분석한다라는 게 키워드였어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적으셔야 돼요? 정적 분석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표에는 정적 분석이라고 여러분 학습하셨고요. 정적 분석 도구라고 해도 맞습니다. 도구 물어봤으니까. 자, 그리고 영어로 적으시면 돼요. 정적 분석 툴즈. S 꼭 적으셔야 되나요? S 안 적어도 맞다고 해줬습니다. 자, 공통으로 들어갈 가장 적합한 용어 적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문 적으셔도 되고, 다 적지 마세요. 하나만. 이렇게 적으시면 맞는 문제. 자, SQL 드디어 여러분이 열공하셨던 부분 나왔는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이 부분 학습을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필기에서부터 꼼꼼히 보고 가셨죠? 근데 막상 실기를 준비하실 때 스펠링 이쁘게 적는 연습하시고요. 저희한테 기출문제가 많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관연도 개편자기 전 2017년도부터 19년도에 데이터베이스 SQL 문제를 학습을 하시고 가셨으면 됐던 문제예요. 똑같이 나왔습니다. 완전 똑같이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는 2018년 1회 기사와 2019년도 2회 산업기사의 기출문제 큐넷에 문제은행이 있는 게 그대로 나왔어요. 왜냐? 문제가 좋으니까. 그죠? 자,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아래의 학생 테이블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은 답란에 어떻게 해요? SQL문을 직접 작성하는 거. 연습란에다가 열심히 연습하시고 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잘 적으셔야 되겠죠. 여기 지저분하게 적지 마시고. 자, SQL문 떠올리시면 SQL 적고 세미콜론 한다. 대소문자 안 적는다. 기억하시고 실제 시험지에는 세미콜론 적으세요라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원래는 없었는데 이번 시험지에는 세미콜론 적으세요가 있었습니다. 자, 학생 테이블. 자, 주의해야 할 건 이거예요. 테이블이 스튜던트가 아니고 한글로 나왔죠. 그러면 테이블명에 한글로 적으세요. 왜냐면 9번 문제에 보면 학생 테이블인데 테이블 이름이 스튜던트예요. 주의하시라는 거죠. 요구사항을 적용해서 출력하도록, 검색하도록 하는 SQL문을 작성하세요. 이 출력이 힌트죠. 셀렉트문. 자, 이름 속성의 데이터는 문자이고 학번, 이름, 학년이 있는데 이름이라는 속성 얘는 문자형이래요. 그러면 이거 인설트 할 때 홀다운표 있었겠구나. SQL 홀다운표입니다. 쌍따옴표 아닙니다. 학번과 학년 속성은 숫자형이네. 이 학번 숫자형이구나. 숫자형이구나. 자, 요구사항이 있고요. 답 적는 부분이었어요. 요구사항 먼저 꼼꼼히 한번 봐볼게요. 자, 테이블 이름 뭐예요? 학생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요구사항 하나, 둘, 셋. 실제 시험지에 박스가 나와 있고 3개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죠? 자, 학생 테이블에서 내가 프롬. 자, 시험지에 이렇게 낙서하시면 안 돼요. 학년이 3학년, 4학년. 이건 제가 넣은 거예요. 이건 하는. 그쵸?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적은 거고, 실제 시험지에는 3학년, 4학년. 학년에 보시면 3학년 학생 정보와 4학년 학생 정보가 같이 있죠? 네. 그래서, 저렇게 3학년, 학년 정보가 한 학생이 2학년일 순 없죠. 자, 3학년이거나 4학년. 그럼 내가 where에서
오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학번과 이름을 검색하세요. 오, 셀렉트. 이렇게 떠오르시겠죠? 단 조건 작성 시 오화 쓰지 말고 인 연산자 쓰세요. 이렇게 문법도 제공했습니다. 시험지에서. 실행 결과가 일치하더라도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 SQL문 작성하면 빵점. 즉 오화로 작성하면 빵점. 인을 반드시 적어주세요. 꼼꼼히 시험지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시험지 한 장이에요. 연습란에다가 꼭 적으세요. 자, 그리고 소문자로 적으시는 게 좋긴 한데 만약에 영어 필체가 안 좋으시면 대문자로 적으세요. 영어 필체가 안 좋으신 분들. 자, 또는 한 문장으로 쭉 길게 적으면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select from where 따로따로 행을 적으셔도 됩니다. 세미콜론 잊지 마시고 원래는 세미콜론 안 적으시면 빵점이에요. 이번 채점은 합격률이 높은 걸 봐서는 세미콜론 안 적어도 맞았다라고 해준 것 같지만 시험지에 세미콜론 적으세요라는 말이 있으면 절대 그렇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 학번, 쉼표, 이름. 자, 여기에 세미콜론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자, from 학생, where 학년인 3학년, 쉼표 4학년. 학년이 3학년 또는 4학년 안에 들어가는 학년에 해당하는 튜플, 행을 검색해서 학번과 이름을 출력하세요.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실행하고 있는 거죠. from where select절. 꼭 손으로 연습하시면 어렵지 않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에서는 제가 8번 문제와 비교해서 스튜던트 테이블 영어로 나왔다. 주의하시라는 거죠. 아니, 저거 학생 아닙니까? 아유, 근데 시험지 문제에 소문자, 대문자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영문이냐 한글이냐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직접 SQL문을 작성하라는 명령문이 나왔고 대소문자는 상관없고 추가하래요. 뭘 추가해요? 인덱스를. 테이블에서 네임 속성에 자, 실제 시험지에는 이렇게 5열과 한 3, 4개 정도 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해서 이렇게 스튜던트 테이블을 쫙 보여주고 나서 이 중에서 네임 속성에 여기가 아니에요. stid, 스튜던트 아이디인데 실제로 이렇게 영문으로 속성명이 있었고요. 시험장에서 네임 속성에 인덱스 적용하래요. 인덱스명으로 하는 인덱스를 추가하래요. 인덱스는 생성하는 거죠. create index, create table, create schema. 해서 create 인덱스문을 적으라는 거죠. 자, 테이블, 스튜던트 테이블의 네임, 너가 인덱스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create 한 칸 띄시고 소문자, 대문자 좋습니다. 자, 또는 소문자, 대문자 이렇게 섞으셔도 좋습니다. 왜냐? 나는 create 문법을 알고 있는데 create는 이렇게 on 적는 거예요. 자, 요 중간에 이게 뭐예요? 인덱스 명이죠. 자, 대상이죠. 인덱스를 부여하는 대상, on 상에서 뭐예요? 테이블 이름 가로 열고 뭐예요? 속성명. 인덱스할 속성명. 세미콜론 하시고 자, 볼게요. 소문자, 대문자 섞으셔도 좋고요. 실수하지 말으셔야 될 건 언더바. 이름에 언더라인 줍니다. 그래서 언더라인 반드시 적으셔야 되는 거죠. create index on. 해서 create index에 대해서 학습하시고 가셨을 분들은 기출
이전 기출을 보셨던 분들은 그래도 노출됐던 부분이고요. 좀 공부한 범위가 아니었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크리에이터 문 자체는 기사의 시험 범위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9번 문제는 두 문제 SQL문 직접 적는 요 SQL 응용 부분에서 출제되는 부분이었고 100점, 5.5점씩 시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안구축과 관련된 서술형 문제죠. 약술형이니까 시험지에 어떻게 나왔냐면 간략히 설명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간략할 경우에는 개념을 설명하거나 정의, 특성을 설명할 때 간략히 설명하세요. 게다가 여기에다 특징, 장점이라고 해서 특정 키워드를 안 적었죠? 그러면 아시는 거 적으시면 돼요. 나는 인젝션의 단점을 알고 있어. 인젝션의 장점을 알고 있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상황을 알고 있어 라고 하면 다 적용되고 채점할 거다라는 거죠. 자, 보안 취약점 하나인 SQL 인젝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세요. 자, 어떻게 연습하라 그랬죠? 처음에는 여러분 한 문장 적는 게 목표예요. 너무 길게도 적지 마세요. 길어봤자 두 문장. 이건 약수령이지 본인의 의견을 적는 논술형 시험이 아니에요. 한 문장. 자, 잘 모르겠다. 그러면 SQL 한글로 적으셔도 돼요. 인젝션은. 그리고 뭐뭐이다. 또는 뭐뭐임. 그리고 이 안에를 한 문장 또는 두 문장 여러분이 학습하는 걸로 여러 번 채워서 연습하시는 겁니다. 그죠? SQL 인젝션은 자, 입력값 등을 외부에서 SQL에다가 삽입, 인젝션이니까 또는 삽입 아니고 인젝션해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죠? 공격하는 것을 의미한다. 악의적이라는 표현을 적으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아도 되고요. 보안에 취약한 상황을 만든다. 이렇게 적으셔도 좋습니다. 자, 많이 읽어보시는 걸 먼저 하시고 정의를 많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직접 손으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한 줄로 만들으세요. 자, 공격자가 악의적으로 일단 취약하니까 웹사이트의 보안상의 허점을 이용해서 특정 SQL 지리문을 전송한다. 실제로 이 지리문은 조작하는 입력값이 들어가는 거죠. SQL 자체가 추가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있었던 SQL의 입력값 부분 변동을 하는 게 가장 쉬운 공격 방법입니다. 공격 방법입니다. 공격자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중요한 정보를 가져오는 공격 기법이다. 자, 굳이 키워드로 얘기하자면 뭘 취득하고 싶냐 이거예요. 그렇죠? 해설에는 다 나와 있는데 사용자 인증을 우회하는 조건이나 운영체제 명령 그죠? 삽입해서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는 불법적인 그죠?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상, 방법과 취득하려고 하는 것 그죠? 그걸 원래 다 적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술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하나만 있더라도 맞다라고 해줍니다. 해당 문제는 실제적으로 2017년도 3회 개편 전이긴 한데 산업기사에서 인젝션이 답인 걸로 출제가 됐고 기본적으로 개발 보안에서 가장 쉬운 취약점 노린 공격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건 제가 해설하거나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도 많이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네. 자, 11번 드디어 나왔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에 언제 나올까라고 하다가 파이썬 코드가 2회 만에 나왔어요. 그래도 1년은 안 나올 것 같았는데 2회 만에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C 언어나 자바 언어만 학습하고 갔다라고 합시다. 이 파이썬 언어 문제가 나왔으면 풀지 않을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시험 시간 충분하니까 나오시기 전까지 한 문제라도 더 풀으시는 겁니다. 자, 파이썬 나는 모르지만 코드를 보시면 당황하진 않으세요.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입니다. 실제적으로 시험지에는 이렇게 파이썬 쉘
얘는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텍스트만 나왔는데 제가 파이썬 명령어 관련해서 파이썬 쉘이라고 불러요. 파이썬 명령어 입력기. 그죠? 왜냐하면 파이썬은 특징이 인터프린터형 언어예요. SQL처럼 한 문장 적으시면 돼요. 세미콜론 없습니다. 그죠? 한 문장 실행을 해서 마지막에 프린트가 나왔는데 그 출력 결과를 쓰시면 됩니다. 자, 우리 자바 공부할 때, C 언어 공부할 때 출력하세요. 그러면 C 언어는 프린트 F, 자바는 프린트 LN. 봤죠? 자, 파이썬도 그죠? 객체장형 언어이지만 인터프린터형 언어이고 함수 많은 언어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출력 결과를 쓰시오했을 때 프린트 함수를 보면 아래쪽에 있지? 스텝 수행하고 마지막이 무엇일까? 자, 저희는 C 언어나 자바를 통해서 이미 뭘 알고 계세요? 변수라는 공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죠? 자, 실제적으로 파이썬은 모든 데이터 자체가 객체로 이루어졌어요. 그죠? 모든 데이터 자체가 객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객체의 이름을 아시아라고는 대입한 거예요. 붙여준 거예요. 참조할 수 있도록. 해서 딱 봤더니 한국, 자, 파이썬 문자 열 데이터에 대해서 홀다운표 합니다. 원래 C 언어나 자바는 쌍따옴표 했어야 되는데 파이썬은 홀다운표구나. 쌍따옴표 해도 되는데 홀다운표 보통 코딩합니다. 자, 중국, 일본에서 문자열들 3개를 아시아라고 했네. 배열과 유사한 것 같지만 배열은 아니고요. 눈에 들어오게, 여러분 눈에는 이 중괄호가 눈에 들어오면 됩니다. 얘네 3개를 묶어서 아시아라고 했나 보다. 자,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자바를 학습하셨습니다. 그럼 아시아점 하면 뭐예요? 아시아의 기능, 하위에 속한 멤버 변수, 메소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파이썬의 메소드라는 표현은 좀 낯설긴 하지만 아시아에 속한 기능에서 메소드 맞습니다. add. 여러분 영어 단어 add는 알고 계시잖아요. 추가하여라, 더해라. 나 원래 아시아가 한국, 중국, 일본 있는데 베트남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줄 한 줄 보시면 답안 유출을 그래도 한번 시험장에서 도전해 볼 수 있는 문제의 수준입니다. 약간 출제가 됐을 때 파이썬 첫 문제로 상징적인 건데 이 문제가 출제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다른 좋은 리스트 문제를 먼저 출제할 수도 있었는데 셋이라는 부분이 먼저 출제가 됐어요. 베트남을 더하고, 자, 중국을 더하고 추가하고, 그러면 3개인데 5개. 아시아네. 아시아가 5개네. 자, 리무브 영어 단어 뭐예요? 제거하네. 일본 뺐네. 그래서 더하다가 일본 뺐네. 저희가 숫자 연산을 하는 건 아니지만 추가하고 제거하고. 업데이트, 이것 때문에 조금 고민하셨을 수도 있어요. 업데이트 갱신하는 거죠. 수정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add예요. add. 자, add는 1개 더하는 거고요. 1개 추가하는 거고, 업데이트는 여러 개 더하는 겁니다. 홍콩, 한국, 태국. 일본 빼고, 홍콩, 한국, 태국 추가해. 업데이트해. 업데이트가 그냥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고, 있는 걸 빼고 없는 걸 추가해. 그리고 아시아 출력해. 그럼 답안, 오답이어도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상황이 몇 개가 나오죠? 연습란 활용하셔서 고민하셨을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도 언어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 자료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형, 파이썬에서 숫자 자료형과 문자 열형이 있고요. 자, 파이썬에서는 C 언어에는 없지만 자바에는 있죠. 불형이 있습니다. 참고지. 기본 자료형이죠. 자, 숫자 자료 가지고 더하기 빼기 연산 처리해야 되고요. 문자형이 아니고 얘는 여러 글자로 봅니다. 객체 단위. 문자열형을
있게 하고 불이라고 해서 참가 과제 true false 값을 다룰 수 있어요. 그러면 단위 다룰 수 있는 정보의 단위 한 단위가 나오는데, 자, 이걸 배열이나 뭔가 다른 추가 문법 말고 효율적으로 그죠? 구조화하자 해서 자료형 중의 범주이고요. 자료를 잘 모아놓은 자료형이다 라고 해서 자료 구조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자료 구조에는 처리할 수 있는 메소드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트형에는 리스트 자료에 묶어서 관리하는 방법에 추가되는 메소드가 각각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료 구조에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셋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파이썬에서는. 자, 기본이 리스트고요. 조금 더 많이 횟수적으로는 딕셔너리가 쓰이는데 리스트와 딕셔너리가 조금 파이썬에서는 관심 있는 자료 구조인데, 이번에 리스트를 먼저 내지 집합을 내버렸어요. 셋을 내버렸어요. 자, 리스트 하면 자료를 여러 개를 요소를 묶어. 그렇죠? 리스트를 형을 만든다. 나열형을 만든다. 자, 그럴 때 이거 뭐예요? 대가로. 직각가로. 자, 튜플, 소가로. 이거 DB에서 들어봤는데, 그건 아니고요. 튜플. 자, 이건. 자, 딕셔너리. 근데 딕셔너리는 콜론이 있어요. 집합, 중가로.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로 자료, 숫자나 문자나 불형을 여러 개를 묶어놓는 걸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자, 특징이 있어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개 묶여. 중복 허용하고요. 그냥 나열만 앞에서부터 되면 됩니다. 순서 있어요. 0번째, 1번째, 당연히 0번째죠. C자바, 그쵸? 다 0번째니까.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묶어. 자, 튜플도 리스트랑 똑같아요. 그죠? 예. 단, 튜플은 변경을 못해요. 리스트는 유동적인데, 튜플은 유동적이지 못해요. 안에 구성 요소. 한번 딱 고정하면 그걸로 가는 게 튜플이에요. 딕셔너리는 해시라고 많이 하는데, 해시. 사전. 그죠? 키가 있고 키의 밸류가 있는데 중복되지 않는 거. 그 안에 모여놨는데 키는 고유해야 되고요. 밸류는 중복돼요. 그죠? 그리고 순서는 의미가 없어요. 일단 있으면 내가 알아서 찾겠다. 자, 집합. 우리 이번 시험 문제에 집합과 관련된 메소드들이 나온 겁니다. 자, 중복 안 돼. 이게 중요한 거죠. 중복이 안 돼요. 저 중괄호 안에는 중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순서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객체 단위로 있으면 되고요. 어디에 존재만 하면 돼요. 안에. 그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범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실행할 때마다, 해당 코드를 실행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그죠? 위치가. 자,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리스트나 튜플처럼 순서가 의미가 있으면 인덱스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인덱싱이라고 해요. 또는 앞에서부터 해서 슬라이싱이라는 연산을 할 수 있어요. 자, 관련해서는 파이썬 특강에서 조금 더 파이썬 얘기는 하고요. 저희는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할게요. 자, 기출문제 셋에 점점점에 add, update, remove가 나왔습니다. add는 뭐예요? 한 개 추가. update가 제일 궁금하시죠? 여러 개의 요소를 한 번에 추가할 때 update고요. 특정 값 제거한다. 자, 주의해야 할 건 뭡니까? add와 update에서는 중복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건 추가하지 않는다. 코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에 뭐가 눈에 들어와요? 중괄호. 아시아는 처음에 한국, 중국, 일본 세 개의 목록으로 만들어져 있는 세트 집합입니다. 나 집합이야. 집합이면 어떤 성질? 중복 안 되고 순서 상관없어. 일단 한국, 중국, 일본이 있으면 돼. 자, 점 add 베트남 없지? 추가하고. 중국 추가하려고 그랬는데 있네. 그럼 추가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거죠. 중복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인내에 추가하지 않고. 리무브, 일본 있니? 일본 제거하고. 그럼 여기까지면 한국, 중국, 베트남 3개 있어요. 한국, 중국, 베트남 3개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중국, 베트남. 자, 여기에 업데이트 들어갑니다. 업데이트 눈여겨볼게요. 업데이트는 뭐라고요? 여러 개를 한 번에 추가할 때 add 대신에 업데이트 쓴다. 그럼 업데이트의 얘는 뭘까요? 아하, 리스트. 내가 홍콩, 한국, 태국이 있는데 이건 리스트야. 시험지에 이렇게 각가로가 나왔고요. 만약에 시험지에 이렇게 중가로가 나왔어도 집합이었기 때문에 적용됩니다. 동일한 결과로. 자, 홍콩, 한국, 태국 3개의 문자열을 추가를 했는데 업데이트 뭐예요? 3개를 추가하지만 중복 있는 건 원래 안 들어가요. 홍콩은 없죠. 홍콩 들어갔고요. 한국은 있으니까 추가 안 됐고요. 태국 없으니까 들어갔죠. 자, 그럼 아시아에는 뭐가 있죠? 한국, 중국, 베트남, 홍콩, 태국이 있습니다. 그럼 답 적으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자, 중괄호. 나는 셋이야, 나는 집합이야 라고 해서 집합 표현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출력에서도, 그죠? 출력, 파이썬의 출력 결과에서도 집합 기호 됩니다. 자, 저희는 이거는 돼요, 이거는 맞았어요, 이건 맞게 해줬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부하실 때는 아주 정확하게 해 가셔야 되는 게 중요하죠. 파이썬 문법에서는 집합의 의미를 한다라는 게 명확하게 아시아 객체에 대해서 출력의 결과로 표시가 되고요, 언급되고요. 자, 여기에 홀다운표 중요합니다. 자, 홀다운표, 그래도 시험지에 손으로 적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홀다운표장 맞게 하시고 요렇게 몇 개? 5개 적으시는 겁니다. 자, 순서 상관없는 게 셋이에요. 셋 집합은 순서 상관없어요. 한국, 홍국, 베트남, 태국, 중국. 중요한 건 홀다운표 다 하셔야 됩니다. 홀다운표 안 하시면 빵점. 중괄호까지는 같이 채점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명확하게 파이썬 공부했다 그러면 초창기 이후에는 부분 점수 안 줍니다. 그죠? 네, 순서 상관없지만 저렇게 몇 개, 5개의 문자열 요소가 나와 있으면 됩니다. 어렵게 느끼면 파이썬 코드는 되게 직관적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상식 범위에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럼 자바 문제가 이번에 2문제 나왔는데요. 자바. 자, 솔직하게 얘기 드릴게요. 자바는 답적으로 보면 내용을 몰라도 여러분 5점, 5점, 10점 맞으실 수 있어요. 시험장에서. 문제가 빈칸 부분 문제가 쉬웠어요. 결과 출력하는 문제가 쉬웠어요. 그런데 자바를 제대로 알고 학습을 하셨다 그러면 결코 쉬운 코드는 아니고 그래도 자바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객체지향에서 언급할 수 있는 문제가 다 출제가 잘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출제위원이 3년 단위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번 출제위원은 밑줄은 안 했고요. 요기요를 자꾸 썼어요. 시험지에서. 시험지에 코드가 있고요. 코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밑줄이 나와 있는데 출제위원님께서 밑줄이면 잘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자꾸 여기다 적어요. 사람들이 자꾸 여기다 적어요. 여기다 적으면 안 되고 답란에 적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예 이번 출제위원은 시험지에서 요기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거 문법 아니에요. 이거 자바의 문법과 관련된 부분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기 부분에 대신 들어가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시험지 복원 이렇게 한 거예요, 꼼꼼하게. 자, 자바는 대소문자 구별해서 쓰시오. 이건 뭡니까? 다 매니 W인데 부분 점수 없죠. 그죠? 네.
아유, 선생님, 저는 N, E, W 이렇게 적었는데요. 아유, 빵점이죠. C 언어, 자바 언어, 파이썬 명령문은 다 대소문자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죠?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결과, child, C 대문자죠. 네. 자, 그래서 이번 시험지에 생뚱맞게 당연한 걸 자바 표현을 대소문자 구별해서 쓸 필요가 있었어요. 그럼 좀 주의하시면 되죠. 왜냐면 SQL을 자꾸 대문자로 적어버릇해서 대문자로 적으실 수 있어요. NEW, 답. 답만 보면 아유 이거 문제 쉽네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제적으로 클래스 몇 개? 3개가 나왔습니다. 해당 부분 자바 코드는 2개의, 그죠? 2개의 일반 클래스와 실행 클래스, 그러니까 정의 클래스와 실행 클래스 해서 3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3개의 클래스가 나와 있고, 자, 실행은 메인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하단의 이그잼 또는 테스트 클래스이죠. 그죠? 답은 테스트 클래스의, 그러니까 메인 클래스의 메인 메소드 내의 요 부분. 그죠? 요 부분이었죠. 자, 봤더니 답이 child가 나왔어. 왜 child 나왔니? 자, 그럼 출력한 결과가 child가 나왔다라는 건 여러분 코드를 다 보시고 출력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프린트 ln이죠. 자, 당연히 전공이신 분들이나 자바를 개발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설명 안 하셔도 잘 아세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자바 문법을 학습해서 시험을 본다고 하면 그래도 패턴화돼서 부분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자, 출력하세요. 프린트 ln 먼저 보시고, 아, 왜 얘가 아니고 이거 출력됐지? 이걸 학습하시는 거예요. 그죠? 문법의 이유는 정확하게는 자, 이 부분은 상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왜 얘가 출력됐지? 자, 상속에서 오버 라이딩 문법이 적용된 간단한 코드지만 부분이고요. 자, 게다가 다형성 반영까지 되어 있는 부분의 코드입니다. 다형성 또는 형변환. 그렇죠? 형변환과 관련되어서 적용된 캐스팅까지 적용된 문법이에요. 자, 실제적으로는. 자, 그래서 얘가 아니고 얘가 적용된 이유는, 자, 눈에 보시면 프린트 먼저 보시고, show가 2개네, 메소드 이름이. 자, 그리고 눈에 extends, 상속 상황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이걸 출력할까, 이걸 출력할까 하다가 child 출력했네. 자, 왜 child로 NEW 했으니까. 이게 간단한 설명이고요. 제대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제가 색으로 좀 구별을 했는데요. 자, 보면 실제적으로 상단에서부터 하단으로 먼저 페어런트 클래스가 있습니다. 페어런트 클래스. 자, 페어런트 클래스 이름도 페어런트라고 나왔어요, 시험장에. 자, 부모 클래스고요. 자, 부모 클래스에는 show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뭐 하는 놈인가 봤더니 프린트 ln에서 뭔가를 출력하는 기능이래요. 자, 그리고 하단으로 와서 봤더니 클래스 하나가 더 있는데 이 클래스 이름은 child예요. 여러분,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항상. 자, 그런데 뒤에 봤더니 extends, 시험에 extends 밑줄 나오죠. 그쵸? 예. 자, extends 스펠링 꼭 외우시고 S 있는 거 꼭 알고 계시고. 상속이네. 먼저 정의되어 있던 페어런트가 뒤에 나오죠. 이게 부모 클래스죠. 자, 그럼 얘는 뭐예요? 나중에 만들어졌던 하위 클래스, 자식 클래스죠. 부모의 메소드를 자식이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안 적어도 됐는데 또 적었네요.
아, 제가 색깔 완전히 똑같이 했죠. 그쵸? 자, 그래서 보이드 쇼 해서 완전히 똑같은 이 상황을 상속 상황에서 해당 자식의 보이드 쇼 부분은 출력하는 것까지 뭐 출력 내용은 좀 이 바디의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상속 상황에서 뭐요? 있는 걸 다시 정의, 메소드 재정의 상황이에요. 이걸 뭐라고 해요?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오버라이딩 많이 외워가셨죠? 오버라이딩. 자, 오버라이딩은 중요한 게 상속이 나와야 할 수 있는 거죠. 상속 상황에서 기존의 부모의 메소드를 자식이 재정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갱신한 거죠. 최신의 기능이야 이거예요. 자식을 이용한 객체가 있으면 최신의 기능이야. 자, 그러면 이거는 설계예요. 설계 클래스. 자, 그러면 클래스 이그잼에서는 메인 메소드가 있어요. 자, 그럼 실행은 여기서부터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프로그램의 실행은 메인 메소드부터 돼서 실행. 자, 메인 밑으로 내려와서 객체 생성합니다. 는 오른쪽. 자, NEW를 통해서 객체 생성을 해요. 무슨 객체? 나는 자식 객체를 생성해. 자식 객체를 생성해요. 그래서 자, 이 부분 제가 지금 여기 오른쪽, 는 오른쪽 나와 있는 게 실제 메모리의 힘 영역의 자식 객체가 만들어져요. 그럼 자식 객체는 쇼를 가지고 있겠네요. 예. 그리고 그 힘 영역의 이름을 PA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왼쪽에 페어런트가 아니고 차일드가 나오는데 부모의 참조 변수가 자식의 객체를 가리킬 수 있어요. 아, 이거 디테일한 문법까지는 몰라도 자, PA라고 하는 참조형 변수 점 쇼 기능을 호출합니다. 그러면 NEW로 쇼 하면 어디로 가요? 아, 난 자식 객체니까 내 쇼로 가서 차일드 출력하고 돌아오는구나. 그리고 프로그램은 메인에서 끝나는 거죠. 다행히 처리 결과를 쓰세요. 그러면 헷갈리셨을 거예요. 차일드를 쓸까? 페어런트를 쓸까? 그런데 이번 회차는 NEW. 왜냐하면 개편 처음이나 마찬가지인 자바 문법 꼼꼼히 보는 거기 때문에 new 적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NEW 적었고요. 페어런트 R이에요. 이것도 정답입니다. 객체를 만드는데 자식형으로 만들어서 부모형으로 변환한다. 자, 이게 전공이신 분들은 이렇게 적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자, 우리 자바에서는 이럴 경우에 자동 캐스팅 되기 때문에 NEW만 적으셔도 됩니다. 둘 다 답으로 채점은 이루어졌어요. NEW. 자, 그래서 여러분 12번 자바 코드 받고, 자, 이번에는 출력 결과 쓰세요. 그럼 뭘 먼저 본다고요? 코드에서 자바의 프린트 lm 메소드 또는 프린트 메소드 있는지 먼저, 프린트 f가 있을 수도 있는데 두 개를 먼저 살피세요. 그러면 쭉 봤더니 프린트 ln 이 부분 출력하는 거구나. 뭐 출력했나 자세히 봤더니 A는 출력했네. 근데 내가 이걸 좀 알아와야 되겠는데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죠? 네. 자,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12번을 문제 12번 있죠? 몰라요. 12번을 생각이 안 나요. 13번 문제를 보시면 12번에 NEW 소문자로 적었나 다시 점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맞죠? 그쵸? 자, 그러면 코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메인이 있는 이 부분에서 실행이 시작되고, 그죠? 네. 처리돼서 끝날 텐데, 해당 문제는 실제적으로 자식, 여기서도 상속이죠. 상속 상황에서 자식 객체 생성할 때 생성자 관련해서 출제한 부분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좀 고급스럽게 슈퍼 또는 슈퍼 키워드가 출제가 됐습니다. 난이도 상이에요. 근데 답 적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개념적으로는 난이도 상입니다. 자바 공부에서 객체 지향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니까. 자, 보시면 자, 메인에서 앞에 12번이랑은 다르게 NEW B라고 나와 있어요. 아, B는 A랑 B를 볼게요. A가 뭐예요? 부모. 자, B는 뭐예요? 자식. 어떻게 알아요? extends. 상속. 그쵸? 예, 상속 받았구나. 그쵸? 예. 그러면 B는 부모, 자식 중에 자식 객체라는 거죠. 하위 객체, NEW, 생성. 자, 그럼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자식 객체가 생성이 돼요. 어디에? 힘 메모리에. 그러니까 동적으로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객체가 생성돼요. 객체가 생성되고 이런 객체 생성됨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동으로 생성자 호출합니다. 자,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 볼게요. 하나의 클래스는 클래스 중간에 구성 요소로 세 가지를 둡니다. 하나는 뭐예요? 필드. 변수, 멤버 변수. 그리고 얘는 뭐예요? 이게 생성자예요. 생성자 함수. 이름이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메소드를 생성자라고 얘기를 해요. 리턴 타입 없네요. 네, 맞아요. 항상 퍼블릭형이고 이름은 부모와 같아요. 자, 그리고 프린트 뭐예요? 메소드라고 하죠. 자, 클래스는 자바의 클래스는 생성자와 필드와 생성자 메소드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자식도 마찬가지로 필드 생성자 메소드인데 자식은 부모 필드를 상속받았고요. 생성자는 자식도 클래스이다 보니 자기 자신의 생성자가 있네요. B, 생성자. 그렇죠? 예. 그리고 메소드는 부모 거 상속받았네요. 자, 여기서 생성자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자, 생성자는 이 가로 안이 없을 수도 있는데 가로 안에 존재하는 걸 봐서는 매개 변수를 갖는 생성자라고 합니다. 얘도 매개 변수. 뭔가를 줬다 이거예요. 자, 10을 가지고 매개 변수를 갖는 생성자. 자동 호출합니다. 아, 자동 호출. 그죠? 객체 만들자마자 저 는으로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선생님, 프린트가 어디서 수행돼요? 여기서. 자, 생성자 갑니다. 10을 가지고 여기로 오는 거예요. 호출, 자동으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 그러면 N은 10이죠. 그리고 자, 안에 들어왔더니 뭘 수행하냐면 슈퍼. 그렇죠? 상위라는 영어 단어죠.
자, n이 10인데 슈퍼 10 합니다. 10을 가지고 슈퍼 이거 함수죠. 함수로 가라. 자, 그래서 슈퍼는 10을 가지고 호출이 되는데 슈퍼 자체는 부모 상위 생성자를 의미해요. 슈퍼 자체가 그죠? 부모 생성자 자동 호출하는 거죠. 자, n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가요. 어디로? 여기로. 자, 그러면 A라는 공간에 10 너 가지고 왔지? 너 기억해. 아, 나 A인데 멤버에 10 기억했는데. 자, 그럼 10 기억하고 다시 일로 돌아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슈퍼.프린트. 자, 그냥 슈퍼이고요. 여기는 점이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슈퍼는 부모 객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모에 속하는 부모의 메소드 프린트 호출하는 거죠. 부모 메소드 호출해요. 그래서 얘 때문에 또 어디로 가요? 여기로 와요. 찍어. 프린트 ln a. 자, 화면에 그래서 a는 찍히고요. 자, 여기서 이건 쌍따옴표니까 그대로 찍히고 이 a는 누구? 필드 10 찍히는 거예요. 찍고 돌아오죠. 여길로. 그리고 반드시 자, 생성자는 호출 여기서 했으니까 생성자 갔다가 일로 돌아와요. 그래서 OBJ라는 참조 변수에 대입하고 뭐 특별한 일을 안 했지만 여기서 객체 만드는 일만 해서 종료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출제의 의도는 슈퍼 상속 상황에서 이 부모 매개 변수를 갖는 생성자를 활용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좀 설명은 어려워요. 용어가 고급스럽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A는 12 코드로 쭉 리뷰하시면서 그렇죠? 살피셨을 때 나 A는 10 이해했어 라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1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빨리빨리 쉽게 풀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문제 유형은 이제 필답형 유형을 다 보신 겁니다. 자, 기출문제 14번 그래도 볼게요.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활용 부분 4문제 출제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약수령 문제가 나왔어요. 자, SQL 제어 문제가 나왔는데 자, 제어와 관련되면 뭐라고? DCL. 자, 이번 시험 문제 시험지에는 DCL이라는 키워드는 안 나왔고요. 시험지에 커밋, 롤백, 그랜트, 리보크, 제어에 있다 했습니다. NCS 모듈에서는 오라클 베이스를 특정했기 때문에 DCL과 트랜잭션의 DTL을 구별을 했는데 이 정보 처리의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DCL에서 데이터 랭귀지에 제어하는 기능 4가지 중에서 이번에는 롤백 명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세요. 그럼 향후 언젠가엔 커밋 설명하세요. 그랜트 문장 적으세요. 리보크 문장 적으세요. 출제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롤백 하면 돌아가지. 그렇죠? 예. 어디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점. 뭐 여기에 원자성의 원리라고 해서 적으셔도 되고 여러 가지 뭐 문장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런 약수형일 때 명령어는 뭐뭐이다. 데이터베이스 연산에서 이유는 이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비정상적으로 종료되거나 정상적으로 수행되긴 했는데 이전의 상태로 그러니까 부분 완료되어 있을 상황.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되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예 문제가 있거나 되돌리고 싶어요. 그럴 때 연산의 내용을 취소할 때. 그죠? 취소라는 키워드 적으시면 돼요.
또는 되돌릴 때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특징적으로는 트랜잭션을 취소하는 명령이다가 정확하고요. 트랜잭션 잔기가 메모리에 반영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리게 됩니다. 뭐 커밋과 관련된다, 뭐 반대 개념이다 또는 이전 커밋 상황으로 되돌린다. 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약수량 문제는 정의를 일단 많이 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문제는 네트워크 계층. 자, 키워드 나왔어요. 네트워크 계층 3계층이고 IP 계층이죠. IP 패킷 단위의 암호화, 인증, 키 관리를 통해 보안성을 제공해주는 표준화된 기술. 자, 이 시험지 암호화, 인증, 키 관리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자, 뭐예요? IPsec. 자, 그런데 용어, 그러니까 기술 전반을 적으세요 해서 영어, 풀스펠링, 한글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프로토콜이라고 적으셔도 좋아요. 자, 실제적으로 IPsec은 여러분이 SSL과 달라요. 오답 얘기만 해드릴게요. 오답을 SSL이라고 적으신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얘는 IPsek이에요. 정의 자체가 어디? IP 계층에서. 그죠? IP 계층에서 패킷 단위의 표준화하는 기능이다 해서 자, 무슨 계층과가 중요해요. IPsek은 IP 계층에서. 자, SSL은 TCP. 그러니까 인터넷 베이스에서 돌아가긴 하는데 주로 IP 계층과 TCP 구별하셔서 오답인 SSL이 왜 안 되나를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패킷 암호화하는 기술을 전반을 IPsek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구별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잠깐만요. 15번 문제가 왜 IPsek이 나왔을까? 라고 하면 잘 생각을 해보면 자, 얘를 출제한 의도는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건 따로 공부한 적이 없는데요가 아니고 IP 버전 6의 기본 기술이기 때문에 출제를 한 거예요. IP 버전 6가 IP 버전 4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보안 강화죠. 그렇기 때문에 IP 버전 6에 기본적으로 IPsek이 지원이 된다. 이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맞추실 수 있는 거죠. 뭐 상식적인 문제라고 해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출제의 변을 제가 달자면 아, 그렇구나. IPsek이구나. SSL이 아니구나. 자, 16번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자바 코델린 OS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개발된 핸드폰 소형기기에 사용되는 오픈소스 플랫폼 모바일 운영체제. 리눅스 커널 기반 뭐예요?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영어 좋고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OS라고 적어도 맞습니다. 난이도 높지 않죠. 자, 해당 문제 명령어 적는 약수량 문제라고 했는데 리눅스 서버 또는 유닉스 명령입니다. 자, a.txt 뭐예요? 파일. 파일과 관련해서 권한과 관련된 문제이고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박스형으로 조건이 명시가 됐어요. 시험지에 4가지 조건 점점점이 있었고요. 조건에서 자, 실제적으로 파일과 관련해서 권한하는 명령은 change 모드라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아, 선생님 저 change 모드까지밖에 공부 안 했는데요. 안타까울 수 있지만 여러분 조금만 문제를 보시면 그래도 우리가 언어라는 걸 공부를 했고 명령어 패턴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경험은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거나 또는 해설 보시면 이해는 되실 겁니다. 자, 체인지 모드의 명령문, 완벽한 명령문 적는 겁니다. 자, 영어 베이스죠? 이런 권한을 어디에? 체인지 모드에라. 그죠? 어디에? 이 권한을 여기에. 자, 그래서 change 모드 a.txt가 기본 골격이고 자, 그럼 여기에 뭐 적냐? 권한과 관련해서 사용자에게 그죠? 사용자에게는 사람에게는 읽기 쓰기 실행 권한 주시고요. 그룹에게는 그룹이 파일에 접근할 때는 읽기 쓰기 주고 그룹 외 사람이야? 그러면 실행만 해.
문제 단서입니다. 단 한 줄로 명령어 작성해야 하며 실제로 체인지 모드와 관련된 옵션은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런데 아라비안 숫자를 사용해서 팔진수 권한, 문자 권한이 아니고 팔진수 표기하라. 그래서 여기에 숫자로 적으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 사용자, 그룹의 사람 했기 때문에 숫자가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로 표기가 되면 되겠죠. 자, 보시면 제가 문제 조건 조금 작게 해놨어요. 자, 리눅스 서버에 a.txt라는 파일이 있다. 체인지 모드 한 칸 띄고 a.txt. 대문자도 좋습니다. 대문자 좋아요. 대소문자 섞어도 좋고요. 대신 한 칸 띄시고 751이 명확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왜 숫자로 적으라 그랬으니까. 자, 그럼 그래도 해설을 해드려야죠. 체인지 모드 명령어는 유닉스 또는 리눅스에서 파일 또는 디렉터리. 근데 우리는 a.txt 파일이죠. 파일의 권한을 설정하는 명령이다. 근데 어떤 권한이냐면 읽기, 쓰기, 실행, 세 개의 접근 권한, 액세스 권한입니다. 자, 보시면 문법은 체인지 옵션 모드 파일인데 옵션은 파일인지 디렉토리인지 뭐 또는 그 이외인지 정하는 건데 저희는 옵션 부분 말고 이 모드 부분. 자, 기호 모드가 있고요. 숫자 모드가 있어요. 자, 어떻게? 팔진수 숫자 모드로. 자, 그럼 세 가지. 이 체인지 모드는 권한을 사용자 그룹에 세 종류의 사용자에 대해서 그룹 권한을 세 가지 액세스 권한에 대해서 각각 둡니다. 각각 둡니다. 읽기, 리드, 쓰기, 라이트, 그리고 실행. execute 이렇게. 근데 문자죠. 그럼 사용자는 뭐예요? 읽기 하고 쓰기 하고 실행할 수 있다. 자, 읽기 하고 실행한다. 그리고 그룹에는 실행한다. 그럼 안 하는 건요? 어떻게 해요? 하이픈. 그죠?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여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하이픈 하신다 알고 계시면 돼요. 어하. 그럼 기호 모드 사용자는 뭐예요? RWX 오케이. 그죠? 그룹은 그룹에 있는 사용자예요. 그죠? 네. W 순서는 RWX에 W 없죠. X 하이픈 그룹에는 언더바 그러니까 하이픈 X 하이픈이에요. 밑에가 아니고. 자, 그러면 이걸 뭐요? 아, 이진수. 그죠? 네. 이진수 세 자리를 묶어서 팔진수. 1, 2, 4. 자, 그래서 1, X 있으니까 1, 2, 4 가중치로. 자, 1 없으니까 0. 4의 자리. 그죠? 1, 2, 4에 없으니까 0으로 하고 1의 자리. 해서 변환을 했더니 7, 5, 1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일에 대해서 체인지 모두 할 수 있고요. 권한 확인은 LS의 하이픈이에요. 언더라인이 아니고 언더라인 L 하면 해당 a.txt의 권한 확인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체인지 모드를 명령문으로 쓰세요. 그죠? 예. 자, 문제 수준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보처리 7기 문제에서 이 정도 나오는 게 좀 익숙하지는 않아서 난이도는 좀 상으로 할게요. 그죠? 자, 18번 문제입니다. 18번과 관련해서는 이제 기타 부분이죠. 자, 기타 부분 5점짜리 몇 개? 3문제. 그러면 아유 감안을 하세요. 나 15점. 15점은 좀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아는 거일 수도 있고. 근데 자, 이 부분 18번 문제는 자,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 문제가 좀 시험지 뒷부분에 나온 게 아니고 중간에 나왔어요. 자, 앞쪽에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시험이구나 라고 오해를 하셨어요. 왜냐? 지문이 상당했어요. 그죠? 시험지 가지고 계신 거 보시면 상당하죠. 자, 이게 보시면 IP 인프라 서비스 관리 실무 복원한 건 아니고
제가 키워드를 가지고 작성한 본문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실제 시험은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시면 그때 보시는 거죠. 그죠? 시험지는 못 갖고 나와요. 실무 사례와 관련된 설명이다가 설명이 있었고 그 중에 가로 안에 적합한 용어. 이럴 때는 본문의 답인 부분이 다시 한번 용어로 정리돼요. 데이터 백업 솔루션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대비해서 데이터 유실을 방지하고 서비스 연속적. 자, 이 부분이죠. 지문이 길어도 빈칸 부분에 은은을 보시는 겁니다. 가로 뒷부분을 보셔야 될 때가 있고요. 가로에 대한 설명을 보실 상황이 있어요. 자, 어떤 상황에서도 계획된 무엇과 무엇. 자, 두 가지가 나왔어요. 목표 보고 시점. 이게 힌트일 수도 있어요. 그죠? 시점 말고, 그죠? 네, 우리는 시스템 장애와 이게 이제 시험 문제의 정의예요. 비상사태 또는 업무 중단 시점부터 문제가 됐어요. 업무가 완벽히 복수돼서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까지 자, 시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시점도 중요하고 무슨 시간도 중요하다. 뭐예요? 복구. 그죠? 예. 자, 그래서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자, 시험에 RPO가 아니고요. 실제 답안은 RTO예요. 그죠? 예. 해당 문제는 2017년도 공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도 필답형 문제에 이렇게 나왔을 거야 라고 공부하고 가신 분들은 한번 보셨을 거예요. RTO 또는 풀스펠링 적으셔도 좋아요. 왜냐면 시험에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으세요. 근데 영문 약어로 적으세요가 없었기 때문에 RTO라고 적거나 목표, 복구, 시간 적으셔도 오케이. 자, 시간이 중요하죠? 고민 많이 하셨겠죠? 시험장에서 복구 목표 시간 다 답으로 했습니다. 자, 해서 관련해서 우리가 선정한 건 RPO와 그죠? 예, RTO 둘 다 고려한 솔루션이다 해서 장애에 대해서 빠른 복구와 대국민 서비스를 빠르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해서 서비스 관리와 관련된 용어 문제였어요. 뭐 기출문제였다는 건데 개편전 기출문제니까 엄연히 기출문제였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자, 이 부분은 별표 칠게요. 왜냐하면 필기던 실기던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디자인 패턴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GOF, 그죠? GOF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필기 때 공부를 했어요. GOF의 25개를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디자인 패턴의 종류를 3가지로 구별하고 그 3가지에서 기본적인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이 특징적으로 알고 계시고 종류 알고 계신 거에 좀 더 구체적인 부분입니다. 자, 필기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오고 실기에서도 뭐 뜬금없이 나오겠죠. 그죠? 자, 디자인 패턴은 유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설계들을 분류하고 문제 유형별 가장 적합한 설계를 일반화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놓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그죠? 사용되는 거다. 일단 코드 재활용하는 구조인데요. 자, 25개가 전반적으로는 있는데 얘를 목적에 따라 생성 패턴, 구조 패턴, 행위 패턴. 이번은 행위 패턴 나왔는데 필기에서는 생성 패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생성 패턴과 행위 패턴 당연히 구별 잘 하셔야 되고 구조 패턴도 여러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죠? 자, 생성 패턴은 이런 작업들을 하는 패턴이다. 객체를 생성하는 것과 관련된 생성하는 것과 관련된 그죠? 또는 변경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패턴이고 자, 그 다음에 구조 패턴은 클래스랑 객체 조합하여 더 큰 구조 확장할 때 그죠? 예, 생산성 입장에서 만든 패턴이고 마지막에 행위 패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객체들 상호작용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 시험 문제는 디자인 패턴 중 행위 패턴의 대표적인 옵저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시험지에서는 1대다라는 키워드가 나왔고요.
때다. 객체의 의족관계에 정의한 것으로 한 객체가 다른 객체를 변화시켰을 때 이 객체가 다른 객체, 의존 객체에 있는 다른 객체들 또는 그죠?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그죠? 자동으로 알림 통지를 한다. 자, 시험 문제에 알림이 전달되고 변경한다 이거예요. 자, 뭐예요? 리스너라는 만환경 같은가요? 예. 옵저버. 관찰자가 있어서 이 객체가 변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보고 있어요. 그죠? 만환경? 보고 있다가 이 리스너가 야, 쟤 바뀌었어. 너 의존됐지? 너도 좀 바뀌어야 돼. 라고 옵저버 패턴에 의해서 전달됩니다. 뭐 푸시와 풀 방식이 있고 상호작용해서 자, 기본적으로는 느슨하게 결합해야 결합도가 느슨해야.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결합도 키워드가 나왔고요. 이렇게 본문이 나왔어요. 결합도 느슨하게 해서 루즐리 커플링 해야 무난하게 이렇게 유연한 객체 제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 해서 뭐예요? 옵저버 패턴. 자, 그런데 시험지에 영문으로 쓰세요 해서 한글로 옵저버 또는 관찰자라고 적으시면 틀리고요. 옵저버 또는 옵저버 패턴 대문자 소문자로 적으셔야 5점입니다. 그렇죠? 네. 필기 개편된 실기로 합격하신 분들은 그래도 생각이 나셨을 거고 뭐 실무에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자,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제가 일부러 했어요. 부담이 될까 봐. 왜냐면 영문까지 못 외우신 분이 계셔서. 그렇죠?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봅니다. 뭐예요? 완전 이름, 풀네임. 그럼 영어로 적으세요. 그쵸? 영어로 적으세요예요. 영어로 안 적으면 틀리고요. 영어 약어로 적으면 틀려요. 약어로 적으면 틀려요. 풀네임으로 적으라는 얘기니까. 자, 이건 이슈화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 신기술 동향과 관련된 부분이다. 자, 개방형 정부 공공데이터. 그죠? 요즘 유행이죠. 공공데이터. 개방형 공공데이터 시대에 요구와 맞물려 있으며 기존 거대의 정보 생태인 웹에서 공공데이터를 어떻게 보고 공유할 거냐. 그죠? 웹 기술과 핵심 개념을 그대로 활용을 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있다. 자, 해서 URI 사용한다는 게 큰 특징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URL인데 이걸 객체화해서 하나하나 구별할 수 있는 URI와 비슷한 개념을 특정 정보와 자원의 위치를 가리킨다면 자, URI는 뭐예요? HTTP, 웹 프로토콜을 통해 웹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 자체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URL이 아니고 위치적인 의미에서 단정하는 게 아니고 이건 위치고요. 대상적인 의미. 그죠? 그곳에 뭐가 있어? 라는 거에 객체로 살펴보고 URI를 부여를 해서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오픈된 정보를 하나로 묶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RESTful 방식 쓰이고요. 링크는 강조된 세만틱 웹의 모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세만틱 웹 방식인데 이게 객체화되어 있어서 보인다. 자, 그래서 무엇은 세만틱 웹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이자 기술적인 접근일 수도 있고 자, 다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마지막 질문에 뭐가 나왔냐면 링크드 데이터와 오픈 데이터의 합성어이다. 자, 링크드 데이터는 정보기술적인 입장이고요. 오픈 데이터는 정보 문화적인 입장의 합성어이다 라고 해서 자, LOD인데 여기에 풀스펠링 적어라 해서 링크드. 왜냐면 LOD 다른 약어가 있을 수 있어서 링크드. 오픈 데이터. 링크드 데이터 플러스 오픈 데이터인데 링크드. 뭐 영어 표현식이 조금 익숙하신 분은 그래도 조합을 하셨을 거고, 그죠? 그냥 LOD로 알고 계신 분도 계셨을 수 있어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해요? 미련은 버리자. 자, 우리가 2회 시험 본 이후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는 이유가 이 문제가 3회엔 나오지 않겠지만 그 이후에
자, 몇 년 후에 또는 몇 년 내에 LOD는 출제가 될 수 있기는 해서 그래도 기출문제 소중하게 복원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는 시험장에 가서 이런 식의 합성어를 설명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을 때 좀 더 센스를 발휘를 하셔서 마치고 나오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좀 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기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필답형, 이런 거구나. 자, 실력 없으면 운으로 합격하기는 힘든 시험이구나. 자,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건 저와 공부하시는 건 어떻게요? 이론적인 거랑 범위 정도는 얘기를 해드리지만 여러분이 마무리로 손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저 머리로 외우시는 것도 중요한데 손으로 꼭 핸드라이팅 하셔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일단 인강이다 보니까 좀 빠른 배속으로 정리를 하시거나 관련된 자료를 꼼꼼히 읽어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필기 어렵게 합격하셨는데 실기까지 한 방에 합격하시기를 항상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